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함양아입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연구를 잘 들었는데요. 저는 작가로서 이런 주제에 지금 접근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미술관과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라는 주제입니다. 물론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미술사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각 프로젝트들의 미술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맡기고, 오늘은 실제 제가 경험했던 프로젝트들의 사례와 또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는 작가나 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으로 동시대 미술의 담론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면 많은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들이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 등의 다른 학문 분야에서 전개되는 사회적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구술사를 다루기 위해 기자들이 빨래방을 열어 노년 세대와 교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비디오로 촬영하며 보여주는 것은 커뮤니티 아트 전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과 형식입니다. 이렇게 장소성이나 매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들은 그 활동이 예술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활동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장소는 부산의 삼복동입니다. 삼복동은 과거에 시대별로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한국 전쟁 때는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판잣집을 짓고 살았고,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 노동자들이 주거지였습니다. 부산일보의 젊은 기자들이 구술사 채집을 위해 이곳에 빨래방을 열고 이불 빨래 등 주로 노년층 주민들이 하기 힘든 빨래를 무료로 대행해주면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이 이야기들은 책으로도 발간되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아트의 경계가 모호한 듯 보이는 것은 많은 커뮤니티 아트의 실천적인 행위가 일상생활의 활동과 겹쳐져 있고, 또 예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도 커뮤니티 아트가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 벽화 그리기와 같은 활동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형태로 마을 공동체에 의해서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차 커뮤니티 기반의 활동들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동시대 미술에서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흔히 교차하여 사용되는 커뮤니티와 공동체라는 용어는 몇몇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의 관계는 공통의 관심사나 목적을 공유하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깊이나 지속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공동체는 깊은 관계와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개인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상호 의존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더 민주주의적인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그러나 무한한 경쟁과 공동체의 훼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생활 환경에서는 개인주의가 증가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는 서로의 인식과 감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개인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위기감으로 인해 안정과 안정감을 위해 공동체에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모인 커뮤니티 활동은 현대사회와 일상의 삶에 대한 집단적인 시각과 담론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공동체로 진화하여 자신들이 희망하는 상태로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미술은 고유한 언어와 세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안으로의 접근이 어렵고 그래서 사회 안의 소수 계층만이 즐길 수 있는 고급 예술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의 탈중심, 탈권위적인 문화적 동향 때문인지 최근에는 누구나 창작을 할 수 있고 또 미술 작품이 소셜미디어와 같은 오픈된 미술 시장에서 주문 제작되고 거래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중심에서 생성된 미술 리터러시, 문해력과 상관없는 대중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대중문화의 시각적 리터러시가 그것에 익숙한 생산자와 수용자에 의해 미술의 영역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술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미술의 언어가 대중문화의 시각 언어를 흡수함으로써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대 미술은 시각 언어적 측면에서 확정되어가는 한편 사회적 담론을 흡수하여 사회 안에서 예술의 영역을 확대시켜가고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아트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술인들은 사회적 담론의 수행을 위해 지역 공동체나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의 중심에는 담론과 시각 언어라는 지식과 감각의 평등한 교류와 상생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는 기존의 계층 간의 권위를 탈피하고 더 평등하고 오픈된 소통을 지향하고 그 결과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예술적 표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담론과 예술의 언어를 확장시켜 가는 가운데 저는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며 커뮤니티 아트의 속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실제로 그 장소에 방문하여 경험했던 토마스 허시온과 카스콜란드의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이후에 직접 진행했던 빌리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작가 토마스 허시온의 예술 작업에는 주로 사회적 참여와 정치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깊은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9년 네덜란드의 베일머르 지역에서 선보인 베일머르 스피노자 페스티벌 작업은 지역 공동체의 지식과 경험의 플랫폼을 세운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존재와 생산이라는 허시온의 작업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17세기 스페인에서 온 유대민 난민의 아들로서 네덜란드에 살았던 철학자 스피노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실행되었습니다. 허시온은 프로젝트의 장소로서 다양한 문화와 사회 경제적 배경이 어우러진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민자였던 스피노자처럼 베일머르는 네덜란드의 전 식민지인 수리남의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1992년에는 항공기가 추락해 40명이 넘는 승무원과 아파트 주민이 사망한 곳입니다. 허시온은 지역민들과 2달 동안 테이프, 종이박스, 호일, 폴리에틸렌, 책, TV, 컴퓨터 등 일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임시 파빌리온을 세웠습니다. 이 장소는 곧 단순한 전시적 공간을 넘어 도서관, 국장, 인터넷, 카페, 바 등의 공공장소나 상업적 장소를 재생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8주간 매일 정해진 스케줄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는 아이들의 연극이, 5시 30분에는 철학자인 마르쿠스 스타인버그가 스피노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일상의 철학 강연을 이끌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장소에서 함께 토론하고 민주주의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몇 달 동안 연극 연습을 하고 공연하고 운동을 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는 등 다양한 워크숍과 이벤트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연의 이해나 연극의 수준은 이 프로젝트에서 그다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철학 강연을 이해하는지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들이 얼마나 숙달되었는지 보다는 지역사회의 참여, 함께함이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보이는 분이 작가인 토마스 허시온입니다. 허시온은 작가로서 언제나 이방인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 작업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또 작가로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도움을 주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예술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계질서, 기존의 규범, 예술 제도의 반기를 들면서 허시온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과 철학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서쪽에 위치한 카스콜란드는 주로 터키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장기 프로젝트 팀입니다. 피오나 드벨과 로엘 스크마커스가 시작한 이 프로젝트 팀은 다양한 분야의 창작팀과 함께 일합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 지역의 공공공간을 새롭게 정의하고 활용하며 작은 경제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거주지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들은 버려진 공터를 이용하여 도시정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공터에 나무와 식물을 심었으며 곧 그 장소는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후 이 정원은 지역 커뮤니티의 모임 장소로도 활용되며 여러 문화와 세대가 함께 모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도시 재활용 워크숍을 통해 창조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참가자들이 폐기물을 수집하여 예술작품과 가구, 심지어는 작은 건축물도 제작하게 됩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도시 주민들이 자신의 환경에 직접 관여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카스콜란드의 활동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을 통한 소통입니다. 그들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온 주민들과 같이 서로의 문화로부터 온 음식을 배우고 나누며 직접 유기농 농장에 가서 구매한 재료들로 피클을 만들어 구매자가 스스로 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실로 만들어진 작업장 한쪽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부받은 오래된 빵들을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가스는 새로운 빵을 굽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은 지역 상점들, 찻집, 피자 레스토랑, 태권도장, 미용실 등의 운영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거리 축제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축제 날은 주민들이 무료로 피자를 주문해서 맛보거나 무료 헤어컷이나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범죄율이 높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거주지를 좀 더 안전하고 흥미로운 문화가 존재하는 곳으로 여기게 됩니다. 카스콜란드는 사회적 담론의 활성화 그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예술은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들은 예술 작품이 전시되는 것보다는 참여자나 관객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이길 원합니다. 그들은 커뮤니티 참여자를 넘어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 조직, 당국의 인식에 도전하고 변화된 인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적 실험과 아래로부터의 발전을 통해 공공공간의 공유 소유권, 공유주의 재평가를 목표로 합니다. 또 우리 사회를 개발 사고로 인해 지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글로벌 생태계 일부로 바라보고 우리의 행동과 시스템을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카스콜란드가 암스테르담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남아프리카, 브라질, 페루, 멕시코, 러시아, 키르기스탄, 팔레스타인, 이집트, 일본 등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각각의 도시와 지역 공동체의 특색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여자들과 함께 지역적 맥락에 맞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은 그 프로젝트 팀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제가 참여했던 학습 공동체로서의 예술 학교인 빌리지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처음 빌리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2015년 미디어시티 서울팀으로부터 워크숍 제의를 받아서였습니다. 저는 그때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 중이었고 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시 학습 공동체로서의 예술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여러 지역에서 학교 시스템 밖에서 교육을 행하는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스탄불의 한 대안공간에서 사진으로 접했던 터키의 내신 빌리지를 방문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수학마을 옆에 철학마을과 예술마을이 형성되어 잘 운영되고 있지만 제가 그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이 두 마을은 아직 조성 중이었고 그래서 이미 학습 공동체로서 자리 잡은 수학마을만을 방문했습니다. 쉬린제 지역의 전만 좋은 산 중턱에 마을 사람들과 직접 한 장씩 벽돌을 쌓아 올려 집과 도서관, 전망탑까지 만든 수학마을에서는 학생부터 연구자,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의 수학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며 학습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수학 워크숍이나 특강이 진행되어서 7,000명이 넘는 방문자들이 새로운 수학적 발견과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돈을 조금 내고 내신 빌리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거나 그마저 여유가 없으면 여기저기에 텐트를 치고 지냅니다.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사람들은 학습 이외에도 마을의 주민이 되어 청소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각자가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맡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예술 마을에서는 다양한 예술 분야의 창작자들이 모여 작품을 창작하거나 서로의 작품을 공유합니다. 미술, 음악, 무용 등 여러 예술 분야의 워크숍이나 전시회가 수시로 열리고 철학마을에서는 세계에서 모인 철학자들이 철학에 대한 토론을 펼치며 깊은 사유를 경험합니다. 내신 빌리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짐으로써 이곳에서 머물고 교류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신 빌리지를 포함해서 리서치 인터뷰를 통해 제가 만난 다른 학습 공동체를 실행하는 여러 교육자들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쉽고 흥미로운 교육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수학마을에서는 멘토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방향과 스케줄을 정할 수 있게 하였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겠습니다. 대만의 금요일의 철학에서는 매주 다양한 주제가 미리 공지되면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토론하며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본 영화학교와 게이코세이 교육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했습니다. 후본 영화학교는 영화 감독과 평론가들이 직접 고등학교를 찾아가 영화를 보여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교육을 실행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액티비스트인 게이코세이는 오랫동안 미얀마와 태국에서 영상교육 등을 실천하며 주로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에게 기록의 대상으로만 존재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촬영하고 서사를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녀의 오랜 실천의 결과로 이 학습 공동체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영화 감독이 되고 평론가가 되어 영화제를 만들며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빌리지 프로젝트는 이런 교육자들이 실천에서 자극받아서 좀 더 유연한 학습 공동체가 되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마치 마을처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에서 교육자와 참가자들이 함께 학습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정해졌습니다. 우선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의 이성민 기획자와 함께 운영팀을 꾸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입니다. 미술관 안과 밖의 공간은 COM팀에 의해 학습 및 활동의 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 학습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담론을 형성할 것인가와 어떻게 다양한 미술 언어와 교육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과 커리큘럼을 진행할 강사를 초청하는 과정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커리큘럼과 강사를 살펴보면 노경의 안무가의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은 특정한 무용 기법을 배우는 대신 몸의 감각을 통해 자신만의 춤을 찾아갔습니다. 권병준 강사의 워크숍에서는 공명을 이용하여 일상의 사물을 사용해서 악기를 만들고 소리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게이코세이 강사는 넷아트의 역사와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 창작의 가능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과 온라인 세계에서 익명성과 예술가의 역할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파스칼 길렌 강사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문화예산 감축과 창조적 도시건설 정책이 억압의 도구로 활용되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액티비스트와 창의적인 노동자들이 이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박소영 강사는 예술의 행정화된 현실을 보여주면서 위장 논란과 예술 관료제의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샤 카라리치 작가의 조정 수업에서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언어적 표현들을 조정하고 분석하여 슬로건을 만들었고, 이 슬로건을 통한 퍼포먼스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리안 플루트론 작가의 수업에서는 예술의 상품화와 아트마켓의 영향, 그리고 시장 경제 속에서의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헨크 슬래거 강사의 피로의 학교에서는 현대사회의 과잉 섭취, 과잉 생산 등의 문제점과 그것들이 교육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황재농 강사는 푸본 영화학교의 방법론을 소개하며 이미지 리터러시 수업을 통해 어떻게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습니다. 또 아시아와 유럽 간의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영경 강사는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전통적인 인구, 영토, 연대 개념 대신 사람, 장소, 환대를 중심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부엌과 벌레벌레 배급의 팀이 제공한 채식 음식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일회용품을 배제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재료를 받아 만든 음식을 통해 이 두 팀은 먹는 동물로서의 인간의 역할과 세계와의 연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빌리지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미술교사, 미술관의 교육 담당자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획자와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초대된 이유는 그들이 쌓은 지식과 경험이 외부로 확장되어 다양한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교육이 중요하지만 한 사람에게로 스며들어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간접적인 교육의 힘도 매우 큽니다.
실제로 한 고등학교 미술교사는 여기서 경험한 퍼포먼스를 자신의 학생들과 함께 다시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지식과 교육 방식들은 아카이브 전시와 출판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전시에 찾아온 교사들이 이후에 본인의 학생들과 함께 다시 찾아와서 교육에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전시를 본 다양한 관람객들이 이후의 워크숍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통해 예술이 막연하게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에 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빌리지 프로젝트는 예술과 사회에 대한 담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예술적 언어를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참가자들에게 좀 더 자율적이고 기존의 규범적인 예술 교육이 아닌 새로운 학습 공동체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개자가 되어 자신만의 메소드로 다른 사람에게 예술 교육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술관의 안과 밖에서 임시예술학교를 열어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낸 빌리지 프로젝트가 위에서 소개했던 다른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들과 다른 점은 그것이 예술 프로젝트이면서 예술 작품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예술가들에게 있어 프로젝트는 공동체의 참여로 완성되는 예술 작품입니다. 그러나 빌리지 프로젝트는 순전히 공동체와 함께 담론과 예술 언어의 확장을 추구하는 플랫폼으로서 존재하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허시온이나 카스콜란드의 프로젝트에서 보이는 기존의 규범이나 제도에 반대하는 일상으로부터나 아래로부터의 담론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빌리지 프로젝트는 학습 공동체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담론과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 위로부터의 지식과 아래로부터의 경험을 익히는 양방향의 리터러시 수용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플랫폼이 방향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원래의 역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각자가 스스로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리지 프로젝트가 예술 작품은 아니지만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로서 실행 중에 겪었던 상황들은 다른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들은 우선 프로젝트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단기 프로젝트는 대개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구성됩니다. 장기 프로젝트는 주로 지역 공동체나 정체성 공동체 안에서 진화되면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단기 프로젝트에 비해 느슨하고 느린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고 성격이 변화합니다.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의 다른 주요 요소로는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 자원이 스스로 조달 가능한 독립적 자원이냐, 또는 지원금, 기부금 등의 사적이거나 공적인 출처에 의존하는 자원이냐입니다. 또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가 미술관이나 기관 등의 제도권 안에서 실행될 경우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술가 개인이나 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팀이 직접 지역 공동체나 관심 이슈를 공유하는 정체성 공동체에 접촉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경우 진행의 속도와 실행 가능성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정치, 사회, 문화적 방향성이 제도권의 기관과 다를 경우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내용의 조정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도권 밖에서 직접 공동체와 연결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방향성과 내용 구성에서 함께 진행하는 공동체와의 조율만을 필요로 하기에 자율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만 접촉, 실행, 홍보 등의 과정에서 그 범위와 영향력이 한정되는 것을 고려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또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가 항상 동일한 공동체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와 매번 다른 공동체로 옮겨서 그곳의 문맥에 맞게 실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리지 프로젝트는 위에서 언급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의 여러 요소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혼합된 특성들, 장기와 단기, 미술관 제도 안과 밖, 재정적 의존과 독립, 동일한 공동체와 이방인으로서 문화권의 교차 등의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해의 빌리지 프로젝트는 2016년 미디어시티 서울 비엔날레 전에 3주간의 여름 캠프와 비엔날레 기간 동안 전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버전의 프로젝트는 비엔날레 팀의 제의로 한정된 기간 동안 1회로 기획된 프로젝트였고, 미술관 공간에서 진행되었고, 국내외의 지원금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오전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학습과 식사, 휴식과 교제 등 숙박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프로그램의 집중도가 높고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학습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프로젝트의 성격이 잘 드러났습니다. 이후 2017년에 프로젝트의 내용을 담은 책이 발간되었고, 2018년에는 이스탄불의
대포라는 대안공간의 초청으로 이스탄불에서 빌리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방인들에 의한 지식과 경험의 전달을 현지의 참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담론과 예술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관찰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2019년에는 역시 대만 타이페이 국립예술대학의 초대로 학교 내부에 있는 관두미술관에서 빌리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참가자들이 주로 예술대학교와 미술관과 관련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학생들, 강사, 미술관의 자원봉사자들임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대학 내의 미술관 학과에서 미술관의 임시로 예술학교가 운영되는 시도에 큰 관심을 가지며 학과 자체 커리큘럼에서 빌리지 프로젝트와 전시된 예술교육의 주제와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빌리지 프로젝트는 지역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한 학습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수행자인 예술가나 예술 분야의 종사자들과 커뮤니티 참가자, 미술관이나 다른 예술 제도의 기관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세 주체들은 각각의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수행자인 예술가는 대상화된 커뮤니티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참가자 또는 동료 수행자로서 변화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서비스 행위를 통해 이끌어내려는 힘겨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구성원은 참가자로서는 자신이 욕망하지 않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예술 프로젝트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직접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의 수행자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술관은 어떻게 커뮤니티를 미술관 안으로 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결국 이 세 주체들은 자신이 서로에게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달을 때 마치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듯한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공존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술가는 공동체의 참여로 자신의 사회적, 예술적 비전을 실행할 수 있고, 공동체는 예술이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 좀 더 풍요로운 가치를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과 같은 예술 제도는 확장되어가는 사회적 담론과 예술 언어를 포용함으로써 기관과 제도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사회의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의 복잡한 담론과 언어를 따라가거나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들의 담론과 예술 언어가 유연한 확장을 계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커뮤니티 아트만이 아닌 예술 그 자체의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양지연입니다. 저는 이제 미술관 관람객 커뮤니티의 어떤 새로운 관계의 실마리를 함께 좀 모색해 보기 위한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긴 발표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좀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그 북서울미술관의 관람객,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내부 구성원, 직원분들과의 어떤 인터뷰 결과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여러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이슈들, 아젠다들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맞닿아 있으면서 좀 더 어떤 구체적이고 좀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합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미술관이, 그리고 또 이제 미술관에서 어떤 커뮤니티가 왜 이렇게 대두되게 되고 어떤 맥락에서 오늘날 좀 중요성을 갖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에코뮤지엄, 참여형 박물관, 그리고 또 어떤 커뮤니티 박물관, 그리고 신박물관, 이제 여러 형태의 그런 뮤지엄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뮤지엄에 대한 그 개념이나 운동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작년에 이제 새로 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 뮤지엄의 정의를 전면 개정한 부분에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결국 이제 뮤지엄 정의에서 뮤지엄이 커뮤니티의 참여로 운영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서 이용하기 쉽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또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한다.
그리고 교육 향유, 성찰, 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다라는 것이 이제 뮤지엄의 정의로 이렇게 기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것과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뮤지엄의 기능에 처음으로 해석이 이제 포함돼서 적시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뮤지엄의 어떤 수집이나 연구, 보존, 전시 이런 활동이 대중과 적극적으로 이제 매개되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 기능을 뮤지엄의 중요한 기능으로 넣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바라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뮤지엄의 정의가 비단 아까 뭐 에코 뮤지엄들과 같은 좀 새로운 형태의 좀 급진적인 형태의 그런 뮤지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소위 주류 박물관들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박물관 미술관에도 어느 정도 이러한 뭐 다양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 커뮤니티의 참여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이제 멀리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인식하고 뮤지엄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이런 것들이 이제 뮤지엄의 이제 달라진 어떤 패러다임 그리고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제 뮤지엄의 그 지속 가능성 담론 안에서의 커뮤니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유엔이 선포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이제 선포된 이후에 뮤지엄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 4개 기둥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환경적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뭐 사회, 경제, 문화 차원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사회적 지속 가능성 안에서 공통적으로 무엇이 이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좀 중요한 모습인가 혹은 요소인가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뮤지엄이 커뮤니티가 모여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원을 공유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결의 느낌을 주고 이러한 포용성과 사회적 안녕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뮤지엄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이제 규정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시대의 이제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문화적인 갭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양한 질문을 이렇게 제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커뮤니티 참여로 운영되는 미술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미술관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것인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미술관이 존재해온 방식과 어떤 접점을 가지고 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 또한 이제 그 커뮤니티 개념 자체가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이제 모호하고 다변적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이제 사회학자의 어떤 커뮤니티 연구자의 논문에 따르면은 50년대에 뭐 이렇게 사회학 분야의 이제 논문 중에서 커뮤니티를 정의한 거가 거의 55개였다라는 그런 이제 밝힘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커뮤니티가 이제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커뮤니티와 미술관의 관계를 얘기할 때 더 그런 논의를 굉장히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 뭐 관람객, 이용객 혹은 퍼블릭, 대중이라고 불러온 그런 부분들과 커뮤니티라고 부를 때는 좀 어떤 게 다른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커뮤니티의 관계가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그 뮤지엄의 어떤 실천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해나갈 것인가 이런 이제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서울 미술관을 사례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데 이것이 비단 북서울 미술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모든 미술관, 박물관에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자리해 주신 많은 청중분들의 관심사를 볼 때 비단 뭐 뮤지엄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그 이슈가 보편적으로 이제 논의될 그런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서울 미술관의 관람객과 커뮤니티의 그들이 누구고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북서울 미술관에 대한 그리고 미술관에 대한 그리고 또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이들의 어떤 의견과 인식, 의견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앞에서 이제 북서울 미술관이 건립된 그런 배경을 보면
공립미술관의 이제 분관이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건립이 되지만 지역 그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을 향상을 한다라던가 지역의 활성화 이런 그 목적들이 어느 정도 주요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는 좀 사실입니다. 특히 북서울미술관은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티 친화적인 측면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거에 부합한 콘텐츠를 고민하는 그래서 이제 좀 문화 소외 지역에 이렇게 건립된 그런 미술관으로서 지금도 관객과 호흡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미술관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생산한다라는 그런 이제 태제를 앞에 내세우고 있고 또 이러한 그 비전을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구현해 나갈까에 이제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관람객들 북서울미술관의 이제 이용자들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서 전시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서울시립미술관이 경영평가 차원에서 이제 매년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을 포함해서 서소문 본관과 함께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전시 만족도를 조사해 오고 있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물론 전시 만족도라는 것이 그리고 관람객의 이제 의견이라는 것이 전시마다도 상당히 이제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해마다 그 결과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커다란 경향성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조사를 통해서 북서울미술관과 또 서소문 본관 관람객의 이렇게 차이를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거주지 분포 그 내용을 보면은 동부권 거주 관람객 비율이 이제 전시별로 사실은 뭐 적지 않은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이제 관람 동기나 전시에 대한 그 사전 인지 정도를 보면 많은 수가 그 전시에 대한 사전 인지나 정보 없이 주변 거주 근무해서 이렇게 뭐 찾았다라는 그런 이제 동기가 주요 동기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람 빈도는 오늘 뭐 처음 왔다라는 사람 그리고 5번 이상 다회 방문한다라는 그 비율이 서소문 본관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수였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관람 소요 시간은 또 본관과 비교해서 30분 미만의 이제 짧은 시간 관람자 그리고 1시간 반 이상의 긴 시간 관람자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던 약간 양극화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문화 활동 관심 갖고 활동하는 그런 이제 문화 영역은 본관과 비교해서는 다른 그 영화나 뭐 독서, 공연 이런 영역에 비해서 이제 전시 관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 관람객의 비율이 높았고요. 선호하는 이제 전시 내용 같은 경우 본관에 비교해서 마찬가지로 개인전보다는 그 디자인 건축과 같은 관련 분야 혹은 해외 걸작전 선호 비율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박소영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설문의 응답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관람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파악하고자 하는가를 좀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개인전이라는 거는 좀 미술의 전문가 그리고 또 미술 외적인데 좀 관심을 갖고 있거나 해외 걸작전, 명화전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느 정도 비전문가 이런 그 이분법 상에서 이런 이제 또 설문 내용이 나온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북서울미술관 관람객들은 이제 본관과 비교해서는 미술관의 여러 행사나 교육에 참여한 그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내는 그 북서울미술관의 좀 큰 그 관람객층 좀 성격을 볼 때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술관을 특별한 어떤 사전 그 정보나 목적 없이 그냥 새로 처음 혹은 이렇게 또 빈번히 관람하면서 또 미술관 관람 이상으로 행사나 교육에 참여 경험이 많은 그런 관람객들이 좀 많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러나 미술과 그리고 전시 관람 경험은 높지 않은 그런 관람객들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술관의 이제 구성원들은 이제 개관 초기보다 특정 전시 관람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관람객 그리고 동부권 외 지역 방문자의 비율이 그 증가하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주요 이제 커뮤니티 집단에 대해서 좀 수행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전시 만족도 설문조사가
또 이제 박물관 프로파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커뮤니티와의 어떤 관계 수립을 위한 의사소통의 창구로서 좀 어떤 심층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파악하기에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북서울미술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러한 커뮤니티 멤버들과의 이렇게 정성적인 인터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러면 북서울미술관의 커뮤니티로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직은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관람객 프로파일이나 아니면 또 미술관 직원분들과의 대화 그리고 또 그동안의 어떤 미술관의 활동을 좀 분석을 해서 저는 이제 세 그룹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좀 같이 대화가 필요한 그런 커뮤니티로 설정을 했고 그것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 커뮤니티 그다음에 작가 커뮤니티 이제 예비 신진 작가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학교와 지역 기관 커뮤니티 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미술관이 좀 이렇게 섭외해 주신 한 4명 정도의 그런 구성원들과 같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질문은 북서울미술관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기대하는 미술관의 역할과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술관과 지역사회가 좀 더 지속적, 장기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 학부모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커뮤니티로 공이 인식되고 있는데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들이 이제 하나의 특성으로 묶을 수 있는 집단은 아닐 것이고 미술관에 대한 다층적인 니즈와 경험을 보유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신진 작가 커뮤니티는 이렇게 작가가 당연히 미술관에서 전시와 교육을 통해서 대중에게 소개하고 연구하고 기획하는 이제 주요 대상이기도 하고 또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인식하고 있는 본인들의 그리고 이제 미술관의 주요 역할이 주목할 만한 동시대 미술가를 소개하고 대중과 매개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미술관 직원분들에게 주요 커뮤니티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작가를 언급하진 않으셨지만 저는 이 작가도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기관, 지역 기관 커뮤니티는 유관 기관과의 어떤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협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커뮤니티 관계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지점이라는 부분에서 주목하고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그 지역 주민 학부모 커뮤니티에 대한 그 이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뭐 어떻게 이제 전달해야 되는가 좀 고민은 했습니다만 그냥 이분들의 주요 발언 혹은 내용을 좀 그대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동네 주민분들 중에는 전시 관람이나 프로그램 참여 이상으로 미술관 시설 공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아트 라이브러리, 뭐 카페라던가 그 여러 그 시설들을 일상적으로 거의 매일 이용하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미술관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큰 만족감을 표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었습니다. 그 한편 이제 노원구에 거주한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했던 대학생은 이제 북서울 미술관이 차별화된 위상을 갖고 동네 미술관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찾아올 만한 전시라는 그런 주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뭐 그런 이제 북서울 미술관에서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을 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위한 이렇게 여러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찾아보다가 북서울 미술관을 이렇게 오게 되고 계속 반복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어린이 갤러리의 전시가 다른 그 어린이 체험 활동 다른 곳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틀에 박히지 않고 참신하다. 그리고 이 공간이 넓고 매우 흥미로워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한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난해한 소위 이렇게 성인 전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전시를 아이들과 어떻게 관람해야 하는지 몰라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도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그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지역사회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기대를 하는가. 어떤 분은 지역 작가를 소개하거나 다른 구와의 교류 전시를 뭐 개최한다던가 학교와의 연계를 더 이렇게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혹은 잘 모르는 작가 전시에 대한 그 난해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미술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린이나 이렇게 지역에 여러 존재하는 뭐 클럽,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들을 단기 전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미술관에 관심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뭔가 역동적인 미술관상을 이렇게 바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술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동네 주민의 휴식,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의 균형을 갖되 이제 지역의 상권이나 다른 영역과 제휴를 통해서 지역을 좀 살리는 미술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지역과 미술관이 좀 더 장기적인 그 관계를 할까 했어서 앞에서 이제 연계되는 내용인데 학교와 연계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좀 밀착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회성 프로그램 외에 여기 전시나 교육이나 아트 라이브러리 같은 뭐 도서관 등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장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개설되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또 상설 전시가 이제 없는데 이런 상설 전시를 통해서 북서울 미술관만의 좀 대표 작품을 이렇게 각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요, 작가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북서울 미술관이 그렇게 젊은 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기획이 많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미술관이다. 그리고 또 어린이 갤러리가 일반적인 뭐 키즈 체험존이 아니라 작가의 신작이 전시 형태로 제시되는 의미가 작가들에게 아주 큰 곳. 그리고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여기 오면 항상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다. 어린이 가족 친화적인 곳이다. 그리고 학예사의 관심이 장애인 등 여러 대상에게 열려있는 미술관이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때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나가다 화장실도 들르고 뭐 물도 마시러 오고 친근하게 이용했던 공간이다. 인근의 미술대학에 진학하면서는 수업차 방문하기도 하고 미술 아카데미 강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연계성을 갖고 이용하는 반면 주변의 지인들은 또 미술관을 잘 모르고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미술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 고급 미술의 지향성을 넘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 대상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대상에 대한 연구가 이 프로그램의 어떤 전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미술관이 추구하는 어떤 역할, 그리고 정체성이 전시와 교육, 그리고 운영 전반에 이렇게 융합이 돼서 그리고 또 시간을 두고 일관되게 외부에 전달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미술관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위한 어떤 활동이 요즘엔 어떤 뭐 그 지역의 문화재단도 있고 다른 종류의 문화 그 공간들도 있기 때문에 미술관 고유의 어떤 자산이나 역량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관이 그 대상을 너무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라도 그 미술관의 좀 구조를 체험하고 기획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미술관 역할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학예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가와 관객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그 전문성을 계속 살려나가는 방식. 그리고 또 커뮤니티 지향적으로 해왔던 미술관의 많은 활동들을 지금보다 좀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기획하고 연구하고 아카이빙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이런 뭐 지속적 장기적 관계 수립을 위한 제안으로 전시 외에 여러 교육과 출판 활동을 좀 활성화하고 여러 그 신진 작가 그룹 혹은 뭐 시민 큐레이터 양성과 같이 작가와 기획자, 연구자, 시민 커뮤니티가 교류하는 그러한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적인 그리고 또 혹은 전문가 혹은 준 전문가 그런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 이제 유용하겠다. 그리고 또 미술관이 지역 내의 유일한 미술기관으로 뭐 동떨어져 있기보다 장기적으로 주변의 전시 공간, 창작 공간과 같은 미술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종의 거점 역할을 좀 해주고 또 미술관의 여러 공간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하고 대여하는 그런 방안들을 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와 이제 지역 기관 커뮤니티의 의견을 보면 학교 그 선생님의 이제 의견을 보면요, 여기가 노원구가 서울시 안에서 초중 고등학교의 수가 가장 이제 많은 그런 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근 초등학교에 이렇게 걸어서 올 수 있는 인근 초등학교 교사 얘기는 이제 보통 3학년에서 5학년 담당하면서 미술 감상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본인이 이렇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전시를 선택해서 한 연 3회, 4회 정도 방문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그 서울시립과학관 그리고 노원 천문우주과학관이 노원구 인근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학예사분들이 이 미술관이 작년에 영국 테이트 미술관 특별전을 했을 때 미술과 과학을 좀 융합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미술과 과학이 융합 가능성이 있겠고 또 기관 간 시너지의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뭐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경험을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기대하는 미술관의 역할, 모습, 뭐 학교 교사의 입장에서는 미술관 공간이 아이들이 이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그 학교 교육을 좀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학교의 일정을 고려한 뭐 교사 연수를 설계한다라던가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미술 표현 활동, 실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뭔가 학교와 연계한 어떤 활동을 제안하거나 문의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응대하는 담당자가 좀 지정됐으면 좋겠다라던가 학교 활동에 파생되는 여러 결과물들을 그냥 미술관 안에서 이렇게 단기 전시해 볼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 공간의 대여 같은 것도 좀 개방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교과 과정의 연계와의 강화, 그리고 또 학교 단체 관람을 왔을 때 지금보다도 더 좀 이렇게 소규모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유용하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했고요. 과학관 학예사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더 이렇게 좀 체험적이고 관람객들 간의 어떤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과학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얘기하면서 전공 분야 석사 과정생들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멘토링하는 것처럼 이 주변에 많은 그 미술 대학들도 있고 전공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어린이 청소년과 연결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 같은 걸 이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커뮤니티가 기획 과정에 좀 참여하거나 혹은 미술관이 이렇게 서로 모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순히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고 관람하는 그런 장소를 넘어서 그런 장소로 이제 기능하는 방안, 그리고 또 미술 외의 타 주제 영역과의 협업을 위해서 기관 간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뒷받침, 예를 들어 뭐 기관 간 일정을 공유한다라던가 참여자들의 이동 수단을 강구한다라던가 통합 자료를 개발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행정적 컨텐츠적인 개선 방안을 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내부 직원분들과의 어떤 심층 인터뷰 결과인데요.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지향의 미술관을 구현한다라는 것은 미술관의 어떤 비전, 그리고 그러한 비전의 공유, 그리고 조직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 그것을 또 수행하는 어떤 인력 구조, 이런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뒷받침되거나 맞물려야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내부 직원분들도 또 하나의 또 커뮤니티고요. 그래서 내부 직원 심층 인터뷰를 이제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수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대상은 뭐 전시 담당하시는 분, 교육, 그다음에 어린이 갤러리, 그리고 전시장 지킴이 관리자, 그리고 또 홍보. 그래서 관람객들과 제일 접점이 이렇게 이제 일상적인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인터뷰를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커뮤니티 친화적인 미술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북서울 미술관의 주요 커뮤니티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그리고 또 커뮤니티 친화적 미술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미술관 구성원 간에 좀 다양한 해석과 인식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뭐 명확한 합의나 이해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친화적 미술관이라는 거는 어떤 분은 미술 콘텐츠를 접하는 지역 주민, 그리고 그러한 지역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다 폭넓은 국민, 이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전시 콘텐츠와 창의 교육을 제공하는 미술관, 그리고 혹은 또 매우 참여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커뮤니티가 미술과 관련된 이슈와 담론을 생산하고 확장하는 주체가 되는 그런 미술관, 그리고 혹은 뭐 지역 사랑방, 굉장히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한 그런 형태로 커뮤니티 친화적 미술관을 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이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용어가 갖는 개념, 그거 자체가 좀 모호하고 난해한 것, 어려운 거에 좀 그런 토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서울미술관의 이제 주요 커뮤니티가 누군가라는 그런 질문에는 이제 지역 주민, 그리고 가족 단위 관람객, 혹은 어린이 등 미래 세대, 그리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는 일반 시민, 이런 그 개념으로 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가 주요 커뮤니티인가를 인식하는 거는 좀 담당하시는 그 직무에 따라서도 좀 다른 커뮤니티를 우리가 상대하고 있구나, 설정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층위에서 가족과 학교, 뭐 교사 집단을 주된 커뮤니티로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이 전시를 알고 찾아오는 그 지역의 관람객이 증가해서 반드시 이렇게 지역 주민으로 주요 커뮤니티를 한정하지는 않는 경향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서울미술관이 이 커뮤니티와 그 의미 있는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정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그 질문이었는데요. 커뮤니티, 그리고 또 커뮤니티 친화적 미술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이제 답하는 그런 본격적인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만큼 커뮤니티와 얼만큼 의미 있는 관계를 수립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이제 쉬운 질문은 아니었을 텐데요. 대체로는 이제 프로그램의 재방문자, 반복 참여자 정도를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교육 프로그램, 문화 행사에 여러 번 반복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낯도 있고 얼굴이 이제 익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뭐 커뮤니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향후에 교육청과의 연결을 통해서 학교 교사 커뮤니티와 이제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좀 성찰적으로 볼 때, 우리 미술관이 이렇게 반복 참여가 많은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소규모로 좀 심도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 강점이 있는데, 그런 강점을 좀 더 앞으로 살려나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어떤 자문과 이제 성찰도 이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파악하고자 했던 거는 그 이제 미술관의 전시나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이런 커뮤니티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혹은 그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예사분들이 오래 경험을 하시면서 이 지역 관람객들의 어떤 수용도와 반응을 예상해서 기획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많은 관람객들이 이제 본인이 어떤 뭐 컨텐츠나 내용의 주제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갖고 혹은 정보를 갖고 목적을 갖고 이렇게 오시는 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술관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냥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는 이제 좀 않았다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전시나 교육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실제로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좀 궁금한 거죠. 파악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이제 토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이제 좀 연계돼서 그 활동에 있어서 이 기획 과정이 어떤가, 그 운영 시스템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그 북서울미술관 뭐 전시를 비롯한 그 프로그램 기획 개발의 좀 특징은 이 학예사 개인의 발의 시스템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각각이 관심 있는 그런 주제를 이제 기획해서 제안을 하면은, 발의를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전시가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학예사의 이제 자율성, 그리고 또 전시의 전문성에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인의 비전과 관심사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고, 또 이것이 뭐 미술관이 커뮤니티 관련한 어떤 활동에 대한, 전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뭐 방향성이나 이런 지향에 대한 그 시스템이 좀 구조화되어 있는 측면은 굉장히 약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조화될 필요도 있겠다.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좀 더 공유되고 구현되는 것이 더 촉진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 학예 인력이 전시와 교육을 유동적으로 담당하는 이 시스템이 이 커뮤니티 친화적인 그런 뮤지엄을 구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뭐 인용을 하자면은 그 학예사가
성격과 그 만나는 방식도 다른 전시 관람객 그리고 교육 참여자를 모두 알게 되면서 미술관 관람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이 갤러리를 학예사들이 이제 전시 발의를 하면서 관람객에 대해서 더 고려하고 공부하게 되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학예사가 이렇게 또 교육을 담당하면서 이 현대미술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바를 전시를 기획할 때도 반영해서 좀 더 관람객 친화적인 그런 전시, 소통적인 그런 전시로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도 이제 같은 맥락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 북서울 미술관 고유의 관람객 연구를 좀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거를 반영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또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적인 그 서포트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지역 주민, 로컬 커뮤니티나 어떤 지역 사회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표방을 했지만, 지금 현재의 그 전시 만족도 조사에는 그 서울 안에서 거주 지역이 어디인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작년부터는 또 빠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립 미술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전시 만족도 외에 이 북서울 미술관 고유의 관람객 뭐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그런 연구,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상시화될 필요는 분명히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커뮤니티 친화적인 미술관 구현을 위해서 이 북서울 미술관 조직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역량은 뭐고, 조직적인 한계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이제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그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미술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자체가 자산이자 이렇게 차별화되고 선도성을 갖는 강점이라고 좀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커뮤니티 지향적 전시와 프로그램,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해 주신 그런 여러 시도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어린이 갤러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북서울 미술관의 두드러진 강점이자 이제 주요 역량으로 평가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소규모 반복 참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에 용이한 그런 여러 여건들, 그런 그 강점을 좀 활용할 필요도 있는 상황들, 이런 것도 이제 좋은 그 긍정적인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미술관에 이렇게 장기 근속 직원이 많다라는 점은 이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인데,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새로운 학습과 혁신을 제약하는 한계로도 이렇게 잠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커뮤니티 친화적 미술관에 대한 방향성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리더십이나 구성원 개개인에 따라 조금 강도도 그렇고 방향성도 좀 다르고, 그것들이 강력하게 공유되는 지점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논의하는 장은 좀 부재하지 않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성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여러 시도들이 그 경험과 결과가 이렇게 격려되고 또 성찰해보고 축적해서 조직학습과 역량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좀 약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개인에 의존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이렇게 시도가 되고 어떤 지속성이 좀 부족한 측면들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관람객에 대한 뭐 전시 만족도 분석 결과, 그리고 또 커뮤니티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리고 또 직원에 대한 인터뷰 결과들을 이렇게 좀 종합해서 제가 미술관과 관람객, 커뮤니티의 이제 새로운 관계를 위한 우리가 좀 지향성 같은 것들을 이제 몇 가지로 같이 공유할 지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가 결국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라는 거를 좀 다시 회복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랜 미술관사에서 이 커뮤니티라는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는 주로 사회학이나 뭐 인류학 혹은 이렇게 사회과학, 뭐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영역에서 이제 좀 다루어진 주제인데, 미술관은 혹은 박물관은 오랫동안 어떤 사물, 작품, 유물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그 존재 이유를 이렇게 찾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이 미술관 문화에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상당히 또 이제 어려운 주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사람, 그리고 인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 미술관 문화와 이렇게 실천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아까 뭐 커뮤니티성, 커뮤니티의 속성 자체에 이제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꼭 로컬, 뭐 지역 사회에 한정을 하거나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한정하거나, 혹은 그거 자체로 굉장히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향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런 복수의 커뮤니티, 그리고 유동적 커뮤니티를 인식하고 이 커뮤니티의 성에 그 가치를 이제 구현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소속감과 환대, 그리고 이제 만남의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들과 어떤 일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좀 더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참여적인 그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미술관. 이것이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좀 미술관의 모습이 아닐까. 이럴 때 관람객은 일시적인 방문자나 이용자가 아니고, 그리고 또 만족시켜야 할 고객이 아니고 미술관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좀 재위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로컬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것인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술관이 위치한 그 물리적 지형 공동체는 어떤 미술관이든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국립이든 공립이든 혹은 뭐 분관 미술관이든 사립이든 어떤 미술관이든 물리적 그 지역성을 갖고 있는데, 이 미술관이 그 지향하는 그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런 로컬 커뮤니티는 그 좀 동심원의 어떤 중심으로 간주하고 좀 더 많은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커뮤니티가 아닐까, 지금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립미술관의 그 평가 인증 제도가 2020년부터 이렇게 도입이 되어 있고, 그 이제 평가 지표에는 공적 책임을 평가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공적 책임 항목에는 이제 상생 협력이라는 지표를 두고, 거기에는 이제 지역 활동 적극도,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자원봉사 진흥,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 지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제 공적 책임, 그리고 상생 협력이라는 것이 뭐 사족과 같은 그런 지표라기보다는 미술관의 어떤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미술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모든 미술관들이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지역성을 중심에 두는 이런 분관, 공립미술관들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해석적 매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앞에서 어떤 지식 공유, 해석, 뭐 정보, 이런 그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 이제 미국의 뮤지엄 에듀케이터 리카 버넘이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작품에 대해서 해설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열린 해석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미술관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통해 열린 해석에 참여하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해석의 공동체의 장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제 개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전시 해설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그냥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넘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같이 이제 해석을 해보고 대화하는 그런 방식을 좀 더 의미를 하는 것일 거고요. 그 서울시립미술관이 이제 작년에 예를 들어 서소문 본관에서 뭐 쉬운 글 해설이라던가 전시실의 사적인 대화,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그 커뮤니티와의 소통, 그리고 대화를 뭐 실험한 것도 이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측면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이제 유권자 뮤지엄, 그러니까 관객의 어떤 주권에 대한 중요성,
것들이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했는데 바로 그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군의 이제 뮤지엄 연구자가 한 2010년대 그 즈음에 이런 그 관람객의 주권을 갖는 뮤지엄의 모습, 그거를 유권자 뮤지엄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여러 실천 사례들을 좀 묶어서 책으로 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주장하는 거는 그렇다면 유권자 뮤지엄에서의 교육이라는 거는 무엇인가? 결국 만남의 교육이라고 좀 명명한 게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니까 pedagogy of encounter, 그러니까 인카운터, 어떤 맞닥뜨림, 만남, 새로운 발견, 이런 형태의 이제 만남. 또 그런 것들은 뮤지엄 교육이 결국은 관계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층위의 참여자가 이런 지식 생산과 연구에 참여하는 교육이다. 만남의 교육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의 관객 연구에서도 어떤 그런 제안 중에 하나가 시간을 정해서 제시하는 이렇게 도슨트 설명 말고 전시장을 관리하고 지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대한 뭐 설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다면 훨씬 이렇게 잘 모르는 작가들, 난해한 현대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제안도 하시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관람자들과 소통하는 그 해외 미술관들도 이제 실제로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아까 공간의 뭐 공유된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술관 공간이 이렇게 다양한 그 커뮤니티와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되는 장으로 좀 기능하는 방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그런 이제 요구들도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오늘날 그 많은 그 현대 미술관들이 미술관 내 주요 위치에 이러한 커뮤니티의 회합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의 공간을 조성해서 개방하고 커뮤니티를 미술관 공간 안으로 이렇게 들여오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테이트 미술관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공간인데, 테이트 미술관이 이렇게 새로 증축을 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위치에 이 말하자면 테이트 익스체인지라는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그런 열린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간이라는 건, 장소라는 건 또 권력이기도 해서 미술관의 굉장히 중요한 공간에는 중요한 작품이 놓이는 주요 전시실이 놓일 텐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 테이트 모던과 리버풀 분관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이 테이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 5년간 이렇게 지속된 그런 공간인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자면 예술과 사회의 만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이 뭐 미술관 직원, 예술가, 관람객, 시민들이 자유롭게 서로 토론하고 관련된 활동을 이어나가는 그런 공간이자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가나자와의 이제 21세기 현대미술관 여기는 이렇게 국제적인 예술을 지역의 전통 예술과 이렇게 융합하고 또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비전으로 강력한 비전으로 내세웠고 또 그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지역 주민에게 이렇게 스며드는 그 전략을 오랫동안 이제 구사를 해왔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미술관 공간에 이런 피플스 갤러리가 있어서 다양한 그 커뮤니티가 뭐 전시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관 시설인데요, 렌탈 시설인데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뭐 대관 시설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퍼블릭에 참여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위치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이 지역 그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1년 동안 미술관의 어떤 아티스트들과 학교의 교사가 같이 협업해서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1년의 그 결과물들 중에서 선별해서 매년 A Year with Children이라는 그런 미술관 내에서 이제 전시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때는 굉장히 이제 어떤 파티 장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이제 미술관 이런 것이 이제 비전이 공유되고 구조화되는 그런 측면은 이제 조직적인 면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좀 더 명확하게 그 수립이 되고 내부 구성원들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한 미술관 고유의 어떤 연구, 기획, 아카이빙, 피드백 시스템으로 좀 구축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관의 여러 활동 그리고 과정, 기획에 커뮤니티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그 이제 인력도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요즘에 뭐 에듀케이터나 뭐 큐레이터 이런 거 외에 커뮤니티와의 릴레이션을 위한 별도의 이렇게 직책들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뭐 메디에이터, 뭐 이런 관점으로 이런 일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인력들인데요. 혹은 어떤 기획 방식에 있어서 커뮤니티를 뭐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 혹은 이제 운영에 그들의 어떤 의견을 뭐 반영하는 어떤 협업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좀 앞에서 선생님들도 좀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렇다면 미술관 전문 인력의 역할과 역량은 무엇이 되겠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뭐 미술관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커뮤니티의 참여로 운영되는 것, 뭐 다양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과연 큐레이터들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박물관 협회 같은 이제 미국 AAM이라는 그 단체에서 한 2015년 그 즈음에 이제 오늘날 큐레이터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대대적인 좀 연구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은 오늘날 큐레이터라는 것이 이 커뮤니티의 활동적인 구성원이 되고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여러 그 정보 수집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대화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촉진한다라는 그런 역할을 그 역할을 하나로 좀 이렇게 명기하기도 했고, 그러는 차원에서 이 여러 협회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큐레이터의 역량을 좀 도출하면서 그 안에 지속 가능성을 기본 역량의 하나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큐레이터의 지속 가능성 역량이란 무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곧 뮤지엄의 환경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여러 리소스 자원의 이제 좋은 대리자가 되어야 된다, 에이전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의미한다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제 그런 그 우리 문제가 좀 대두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참여로 운영된다라는 그런 미술관에서 큐레이터의 전문가로서의 권한을 이제 관람객이나 커뮤니티 일부 이양하고 혹은 어느 경우에는 결과물의 어떤 질적 수준을 뭐 타협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해법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이제 취하는 것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큐레이터는 이 컬렉션의 옹호자인 동시에 이 대중의 옹호자라는 좀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큐레이터가 이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커뮤니티의 니즈에 대한 전문가 혹은 그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전문성이 아니고 미술관 고유 기능과 업무의 중심을 두고 여기에 커뮤니티의 창의적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서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뭐 전문성과 대중성 이런 것들이 양자택일의 문제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위해서 대중성을 위해서 전문성을 덜어내는 빼기가 아니라 일종의 더하기나 뭐 곱하기 전략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럴 때 미술관이 단순한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 공간 그것을 이제 넘어서 미술관 역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어떤 공적 책임, 공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명제를 앞으로 계속 좀 생각해보고 같이 공유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초과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